저녁 햇빛이 거실 창문을 스치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따끈했던 반찬들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고 그 앞에 앉아 있는 두 사람 사이엔 오래된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익숙한 듯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숟가락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를 맞는다는 듯 담담했죠. 반면 서연은 남편의 반응을 조심스레 살피며 조용히 밥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아주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은 남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오늘도 신경을 써서 반찬을 준비했어요. 도윤이 좋아하는 나물과 찌개, 간을 여러 번 맞춰가며 손끝으로 맛을 봤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순간부터 도윤은 음식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에 집중하느라 반찬이 어떤 맛인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느끼지도 못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반복된 반응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오늘 반찬이 좀 짜네. 도윤이 내뱉은 말은 그가 유일하게 한 식사 중 대사였습니다. 다음엔 조금 덜 짜게 할게요.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의 말에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느낌이 묻어 있었죠. 도윤은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도윤은 의자를 밀며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뉴스 좀 볼게. 그는 자연스러웠지만 무심한 어조로 말했어요. 서연은 대답 대신 식탁 위 그릇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부엌에는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서연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을 남겼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서연은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으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케이스가 떠올랐어요. 그 케이스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서연은 물기를 털어내며 식탁 정리를 마치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리모컨을 들고 뉴스 채널을 찾아 돌렸어요. 서연의 방 안. 방 안은 아늑하지만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 놓인 물건들로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방 한가운데 섰다가 천천히 첼로 케이스 앞에 다가갔어요. 케이스 위에 수북한 먼지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기억 속 깊은 곳에서 떠오른 따뜻함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떼고 케이스를 열지 않은 채 작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건반 하나를 눌렀습니다. 짧고 여린 소리가 방 안을 스쳐갔어요. 그 음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려는 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벽 너머 도윤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도윤은 TV 소리가 묻히는 것을 느끼며 인상을 살짝 찌푸렸어요. 또 뭐 하는 거야? 그의 짧은 불평이 공기 중에 스쳤습니다. 서연은 그 작은 불평이 들렸는지 손을 건반에서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용하게 떨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다시 정적을 되찾았어요. 조용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식탁 위 식어가던 찌개처럼 자신의 마음도 식어버렸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말하지 않고 살아온 삶이 습관처럼 굳어버렸기 때문이죠. 도윤은 여전히 TV 화면만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서 잔잔하게 숨을 고르며 불 꺼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닿지 않았고 마음도 닿지 않았어요. 3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일상은 곧 다가올 거대한 진실을 예고하는 첫 장면이었어요. 아침 햇빛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식탁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식탁은 전날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공기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어요. 서연은 차를 끓이며 작은 냄비 속 물이 흔들리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은 차분했지만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고 익숙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무심하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일상적 행동은 늘 그랬듯 서연의 시선을 지나쳤어요. 서연은 조용히 차잔 2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남편 앞에 하나를 밀었습니다. 도윤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순간에도 두 사람 사이엔 오래된 벽 같은 고요함이 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이 더 이상 자신을 붙잡아 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따라 더 선명히 느꼈어요.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고 입술은 아주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지나 도윤이 신문을 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은 큰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고 별 의미 없는 일상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 준비해온 말처럼 안정되어 있었어요. 도윤은 서연이 싸우거나 울거나 이유를 따지리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쩐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반면 서연은 더 이상 설명도 변명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견딜 만큼 견딘 시간이 이미 너무 길었기 때문이죠. 서연은 갑자기 무거워진 공기 속에서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서연은 차분하게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접어둔 옷들을 차례대로 정리하며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그녀의 동작은 느리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준비한 정리처럼 보였어요. 옷을 넣은 뒤에는 거울 앞에 서서 잠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기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편안함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그녀는 방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첼로 케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케이스 앞으로 걸어가 손끝으로 먼지를 쓸어냈어요. 손바닥에 닿은 촉감이 너무 익숙해서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리는 듯한 눈빛을 보였어요. 서연은 케이스 위에 얇은 천을 다시 덮고 가방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 시간 도윤은 거실에서 두 손을 깍지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행동 소리가 들리지 않아 고개를 들었고 잠시 불안이 스쳤어요.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이 제안한 일이니 별 감정이 없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허전함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늦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 너머로 나갈 생각을 하니 묘한 자유로움이 느껴졌어요. 도윤이 잠깐만 하고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문고리를 돌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와 밖의 공기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한 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도윤은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비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실인지 후회인지 또 다른 감정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넓어졌고 공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연이 없는 거실은 쓸쓸했고 테이블 위 차자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순간은 두 사람 인생의 가장 큰 변화였죠. 이 조용한 이별은 곧 거대한 진실을 향한 첫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떠난 지 이틀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냉장고에서 대충 꺼낸 반찬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며 무심히 TV를 켰어요. 집안은 불필요할 만큼 조용했고 식탁의 빈자리는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그는 식사를 하면서도 집중하지 못한 채 리모컨을 반복적으로 눌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던 일상이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무엇인지 도윤은 스스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뉴스 채널을 넘기던 손이 어느 순간 클래식 음악재를 비추는 화면에서 멈췄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대형 무대가 펼쳐져 있었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도윤은 무심코 숟가락을 들었다가 화면 속 문구를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세계 음악제 오프닝 전설적 첼리스트 서하윤, 30년 만에 복귀.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울림이 가슴을 찔렀어요. 조명이 바뀌며 무대 중앙에 한 여인이 천천히 등장했어요. 드레스 자락은 고요하게 흔들리고 손에 든 활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얼굴을 비추는 순간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 사람 서연? 그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새어나온 중얼거림이 방안을 메웠습니다. 화면 속 여인은 서연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눈빛, 오랜 시간 단련된 자세, 흔들림 없는 발걸음까지 모두 익숙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고요한 강인함이 있었고 이는 도윤이 결혼 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사회자가 다시 한번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첼리스트 서하윤. 그제야 그는 결혼 전 서연의 본명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도윤은 리모컨을 놓친 채 화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의 손이 떨렸고 숨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뜬 채 서연의 손짓과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치 한 장면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듯 집요하게 화면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천천히 첼로를 품고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무대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깊고도 풍부한 진동이 스피커를 넘어 거실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소리는 도윤이 평생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 강렬했습니다. 서연의 손끝은 단단하면서도 섬세했고 표정은 오로지 음악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연주자라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도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화면 속 그녀의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 내내 그녀의 세계를 단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가 조용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내는 사실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천천히 그러나 잔인하게 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연주가 고조될수록 도윤의 손끝은 미세한 떨림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오랜 세월 잃었던 심장이 갑자기 다시 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는 순간 화면 속 공연장은
거대한 환호로 흔들렸습니다. 관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서연은 차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는 겸손함과 완전한 자신감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 후회, 혼란, 믿기지 않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3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처럼요. 도윤은 TV가 꺼져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만큼 멍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지도 못한 채 바닥에 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의 진짜 삶을 자신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쿵 하고 내려쳤어요. 이 밤 도윤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충격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연주 영상을 보고 난 뒤 도윤은 한동안 거실 한가운데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까지 떨리는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결국 새벽 무렵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서연이 떠났던 그 순간의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조용했고 정리된 듯 어지럽고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발끝도 조심스레 움직이며 서연의 방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외면했던 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다가 결국 문고리를 돌렸어요. 방 안에는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잊힌 시간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흐릿한 빛이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는 서연이 남긴 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고 방 안의 정적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상자 하나가 그의 시선을 끌었어요. 낡은 테이프로 여러 번 붙여진 흔적이 있었고 상자 겉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서하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TV 속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눈앞에서 또렷하게 떠오른 것이죠. 도윤은 무릎을 굽혀 앉으며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숨은 짧게 끊겼어요.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금속빛 트로피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제 콩쿠르 대상 트로피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지만 그 가치는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명확했어요. 트로피 옆에는 해외 음악 잡지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표지마다 젊은 서연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천재 첼리스트의 등장,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거장, 서하윤, 음악을 다시 정의한 연주자. 굵은 글자들이 그의 눈에 박혔습니다. 도윤은 잡지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눈동자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가 너무 낯설어 도윤은 잡지를 내려놓고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상자 속에는 또 다른 묶음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 덤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필체였고 대부분 승원이라는 이름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장 위에 있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서연의 복귀를 바라는 스승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공백은 아무리 길어도 자네의 소리는 세월을 잇는다. 돌아오게. 자네가 있어야 음악이 완성된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도윤의 가슴을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편지를 내려놓는 순간 그의 손등이 붉게 떨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케이스와 함께 무대 스케줄이 적힌 작은 노트도 들어 있었어요.
날짜는 그녀가 결혼하기 전과 직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을 기준으로 일정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세계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처럼요. 도윤은 노트를 쓰다 멈춘 흔적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가 하루하루 견디며 지내온 공간이 처음으로 그의 눈에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조용했던 이유가, 말이 없었던 이유가, 모든 것을 감춘 이유가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단지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닫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도윤은 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충격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작은 상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아내가 숨기며 지켜온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닫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그의 마음속에서 쉽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도윤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세계를 처음 알게 된 날이자 가장 늦은 깨달음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햇빛이 창문을 비스듬히 통과하며 거실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도윤은 상자 속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은 채 앉아 있었어요. 트로피의 금속 표면은 노을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고 잡지 표지 속 서연의 얼굴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표정은 그가 알고 있던 서연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도윤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지우가 조심스레 현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거실이 어수선하게 펼쳐진 것을 보고 한눈에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도윤은 딸과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결국 약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무겁게 잠긴 공기 속을 뚫고 천천히 아버지 쪽으로 걸어왔어요. 지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트로피를 손끝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랍지 않았지만 묘하게 슬펐어요. 마치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순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잡지 한 권을 집어 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 엄마 맞지?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충격과 후회, 믿기지 않는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어깨가 한순간 아래로 무너지는 듯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고르는 동안 그녀의 눈빛에는 오래된 아픔이 비쳤어요. 아빠만 몰랐어요. 대사는 짧았지만 그 안의 감정은 깊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이 가슴을 쿡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등을 비비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난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지우는 어린 시절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밤마다 서연이 몰래 방에서 첼로를 연주하던 모습, 문틈으로 들려오던 작은 음들, 그리고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리면 급히 연주를 멈추던 어머니의 손동작까지 그 기억들은 지우에게 생생한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연주하고 싶어 했어요. 아주 많이요. 그 말은 도윤에게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떨며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지? 그의 표정은 혼란과 후회의 뒤섞임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빠가 싫어했잖아요. 음악 소리도, 엄마의 세계도요. 그 말은 사실을 담담히 말하는 문장이었지만 도윤은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은 천천히 흔들렸고 숨이 가빠지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는 결혼 생활 동안 서연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다. 왜 굳이 그런 걸 해? 그냥 집에서 쉬지. 그 말들이 자신의 입에서 너무 쉽게 나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이 서연을 무너뜨린 결정적 순간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최근에 다시 연주하려고 했어요.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도윤의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서연이 떠나기 직전 느꼈던 묘한 변화들, 갑자기 조용히 정리하던 방의 분위기, 첼로 케이스 위에 놓인 털어낸 먼지들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지막 신호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거실은 붉은 저녁빛에 물들어 있었고 테이블 위 서연의 흔적들은 조용히 빛났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참기 어려운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날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아직 끝이 아니었고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도윤은 그 진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윤의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상자 속 자료들을 바라보던 그는 어느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가지 확신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서연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그 이름은 상자 속 편지마다 반복된 이름, 승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주소록 속에서 어렵게 그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들고 있는 휴대폰은 무겁게 느껴졌고 손가락은 서툴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고 짧은 안내음 끝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임승원이었습니다. 임승원은 서연의 이름을 듣자마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에는 놀라움과 경계심 그리고 오래된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고 임승원은 잠시 고민하다 그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오래된 음악 연습실이었어요. 도윤은 집을 나서며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은 계속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연습실에 도착했을 때 문 사이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나무 냄새와 오래된 악기 특유의 향이 묻어난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방 안에는 낡았지만 잘 정리된 악보들이 벽을 따라 진열되어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첼로 한 대가 놓여 있었어요. 임승원은 의자에 앉아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그의 얼굴에는 시간이 새긴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도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고 인사조차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서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승원은 도윤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린 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연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아이였습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도윤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임승원은 서연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음악계가 주목한 천재,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던 시기, 무대에서 빛나던 눈빛까지 그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가 가장 오래 머문 이야기는
서연이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서연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다고. 그는 손을 떨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어요. 서연은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며 담담히 고개를 숙였다고 했습니다. 임승헌은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결심을 동시에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 슬픔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는 끝까지 묻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숨을 삼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연 정말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까? 임승헌은 그 질문에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는 끝까지 연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말은 도윤의 가슴을 찢듯이 내려앉았습니다. 임승헌은 서연이 결혼 후 몇 번이고 연주를 다시 시작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려줬어요. 그러나 항상 어떤 벽에 부딪히고 다시 악기를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 벽이 무엇이었는지 임승헌은 말하지 않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숨을 들이마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그 벽이었겠죠. 임승헌은 조용히 도윤을 바라보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비난도 분노도 아닌 깊은 안타까움만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연주보다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그 말은 도윤의 마음을 뒤흔드는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슬픔이 고여 있었어요. 그는 오래전 서연이 건반 하나를 조심스레 눌렀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왜 그녀가 늘 말없이 살았는지, 오늘에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임승헌은 의자에서 일어나 조용히 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스스로의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도 막을 수 없죠. 도윤은 연습실을 나서며 어두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진짜 진실을 알게 된 듯한 묘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어요. 서연,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던 걸까? 밤 공기는 차가웠고 그의 발걸음은 흔들렸습니다. 이날 도윤은 결혼 35년 동안 처음으로 아내의 세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장 앞은 이른 시간부터 북적였습니다. 저물어가는 해 아래 관객들은 설렘을 안고 줄을 이루었고 실내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기대가 가득했어요. 도윤은 그들 틈에서 조용히 표를 확인했습니다. 손에 쥔 티켓은 떨릴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첼리스트 서하윤 리사이틀이라는 글씨가 그의 시야를 여러 번 흔들었어요.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에 와도 되는 것인지 혹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지 고민했지만 발걸음은 어느새 안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공연장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맨 뒷좌석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고 손가락이 저절로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바쁘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을 놓칠 수 없다는 묘한 결심도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무대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빈 무대 한가운데 놓인 첼로 의자 하나가 그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조명이 점점 어두워졌고 객석의 소음이 차츰 잦아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무대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연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명 아래 선 그녀는 고요하고 우아했습니다. 머리를 정갈하게 올리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30년 전과 지금을 잇는 하나의 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들이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무대 중앙까지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깊은 고요를 품고 있었어요. 그녀는 관객들을 한번 둘러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첼로를 무릎 사이에 놓고 활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잊어버렸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사람 같았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공연장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첼로의 깊고 부드러운 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의 손끝은 매끄럽게 움직였고 음은 감정의 파도를 타듯 흐르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아픔도 사랑도 고독도 모두 품은 듯했죠.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세계가 당신에게 있었구나.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집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지난 세월 모든 억눌림을 하나씩 풀어내는 사람처럼 연주하고 있었어요. 한음, 한숨, 한 떨림까지도 의미를 지닌 듯 했습니다. 도윤은 얼굴을 감싸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후회, 감탄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몰랐던 아내의 세계를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늦은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주는 점점 절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몸짓은 부드럽지만 강했고 활의 움직임에서는 삶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단지 한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음이 길게 울리고 여운과 함께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무대는 고요했고 관객들은 숨을 멈춘 채 그 여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공연장은 큰 박수와 함성으로 흔들렸습니다. 환호가 물결처럼 번졌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한 채 박수를 치려 했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서연은 환호 속에서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결혼 후 도윤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눌림을 벗어난 사람의 자유와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무대 위의 서연은 자신만의 세계를 완전히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빛 아래 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조용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서아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예술가였어요. 그리고 도윤은 그 장면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단지 한 공연이 아니라 잃어버린 진실과 마주한 날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도윤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관객들이 서서히 회장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무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무대는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도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걸어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어요. 마음속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연장 뒤편 복도까지 걸었고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이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생각과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그를 흔들었어요. 벽에는 공연 일정과 연습실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복도 끝에는 서연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도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올리려다 멈추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서연이 직접 문을 열지는 않았고 스태프가 나와 도윤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스태프는 조용히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이걸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도윤은 말없이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얇은 종이 하나가 들어있는 듯한 가벼운 무게였지만 그는 쉽게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복도 한쪽 벤치에 천천히 앉아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깔끔한 필체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서연의 글씨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윤 씨, 이 편지를 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서연은 결혼 후 평범한 삶을 꿈꿨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받은 박수도 명성도 잠시 내려두고 조용히 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이루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적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버린 것이 아니라 버려져 가고 있던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도윤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천천히 움켜쥐었지만 찢어버릴까 두려워 손에 힘을 풀었어요. 서연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적어두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세계가 너무 달랐고 그 차이를 아무도 말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도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도 담겨 있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줄은 조용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윤의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모여 글씨가 번져 보였지만 그는 다시 한번 글을 되짚어 읽었어요. 서연의 선택이 비난이나 분노의 결과가 아니라 오래된 인내 끝에 찾아온 자기 회복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떨렸고 호흡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얼마나 많은 신호를 무시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상처였고 조용함은 무기력이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연의 웃음이 아닌 기자들의 카메라 소리와 스태프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들려왔습니다. 그 속에서 서연은 예술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세계는 다시 빛을 찾았고 그 빛은 그 어떤 시절보다도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 공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공연장 바깥의 밤 공기는 차갑지만 깨끗했습니다. 도윤은 노란 가로등 아래에서 잠시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그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마침내 이해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후회와 성찰로 채워지겠지만 그 역시 그의 몫이었습니다.